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보험 관련주들은 오늘 많이 움직였죠. 특히 하나생명 어제 좀 그 업종 잘 보자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보험주, 은행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어요. 내일도 그럴 것 같아요. 그 보험 관련주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에 녹아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갖고요. 인플레이션의 우려 때문에 미국 시장도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또 비트코인도 급락이 나오는 모습들을 보여줬어요. 아사리판이라고 그러죠. 비트코인 진짜 머스크를 한대 혼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하여튼 주식시장에서 하여튼 돈이 있는 곳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모르면 투기고 알면 투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모르면 무조건 당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공부해서 남주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월요일부터 제가 현금화를 조금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뭐 수익 난 것들은 현금화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기존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을 우리가 그 물타기의 전략보다는 현금을 조금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시장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요. 보험 관련주, 그 다음에 금융주 뭐 이쪽 세타 괜찮고요. 누누이 얘기했지만 제약바이오 바닥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올라간 거 말고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빵빵 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최근에 뭐 오늘 삼성제약도 뭐 급등했었고, 이슈가 있는 종목들로 잘 보면 괜찮을 것 같고, 먹거리 푸드 관련주들 오늘도 세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뭐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올해는 먹거리에 관련주들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최근에 CJ 제일제당 같은 것도 급등이 온득이는 모습을 보여줬고, 푸드 관련주들 좀 센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오늘 뭐 석유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도 뭐 단기 테마라 뭐 들어가서 볼 건 없고, 그 다음에 2분기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 우리가 포지션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 중에서도 화장품, 그 다음에 유통, 그 렌탈 사업하는 것들, 그 다음에 렌팅카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항공 관련주들 뭐 이런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쪽 포인트를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오늘은 만기일입니다. 최근에 오늘 개인들이 계속 물량을 받고 외국인들이 포지션 자체가 매도 물량이 되게 강한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래도 선물이 사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1조 4천원 정도 매도 개인들이 다 받아갔다 이렇게 보면 돼요. 기관이 67억, 그 다음에 연기금은 또 한 900억 정도 매도가 나왔고요. 개인들이 또 코탁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줬네요. 삼성전자가 좀 처져 있죠. 우리 개인 투자자들 많이 갖고 있는데요. 지금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매수 권역대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삼성전자를 다시 볼 수 있는 자리대고요. 뭐 여기 뭐 75,000원짜리면 뭐 싼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한 번 더 밀린더라도 이쪽은 저점이 나올 확률이 되게 커요. 뭐 단기 반등 구간이 있는 구간이라 삼성전자도 물 타는 것보다는 신규 편입해서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자, 참고해보고요. 뭐 종목들이 여타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먹거리 관련주, 푸드 관련주들이 되게 좋아요. 오늘 푸드 관련주로 한번 볼까요? 예. 롯데푸드, 그죠? 얘도 좋죠. 롯데푸드도 바닥에 있는 거잖아요. 이런 푸드 관련주들, 롯데푸드도 좋고, 그냥 또 푸드 관련주를 딱 쳐볼게요. 또 뭐가 있을까? 현대 그린푸드 한번 볼게요. 딱 이게 푸드, 좋잖아요. 얘도 바닥에서 움직이는 거다. 롯데푸드도 좋네요. 현대 그린푸드도 좋고요. 이것도 관심있게 보도 되겠네요. 이렇게 우리가 푸드 관련주를 좀 봐야 돼요. 그래서 푸드 관련주를 좀 관심있게 보고, 먹거리 관련주는 계속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차 잠복해서 있는 게 나아요. 따라가서 매매하기는 힘드니까 잠복해서 매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CJ 제일제당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메리트가 없잖아요. 다 올라간 것들이라 이런 건 메리트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 올라간 거를 볼 이유는 없다. 그러면 메리트가 있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아까 푸드 관련주 중에 밑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뭐 롯데푸드, 그 다음에 현대 그린푸드 뭐 이런 것들 관심 있게 보면 되지 않을까. 푸드 관련주들이 다 그래요. 또 뭐 신세계푸드 한번 볼게요. 얘도 오늘 급등 나왔죠. 신세계푸드도 다 먹거리잖아요. 그래 푸드 관련주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뭐 푸드 들어간 것도 있잖아요. 뭐 푸드 나무 빼고 사조 시푸드 뭐 이것도 바닥에서 자리 잡고 있는 거고요. 그 푸드 관련주라고 써있는 거, 딥푸드라고 써있는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거다
라고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런 거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적인 생각을 해야 돼요. 철강 관련주도 많이 올랐잖아요. 보지 말고. 그건 가격에 메리트가 없다. 그래서 푸드 관련주 쪽 봐야 된다. 그 다음에 곡물 가격들 봐야 된다. 그 농기계 봐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말씀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조선주도 이런 것도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보면 안 돼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배터리 관련주도 한 풍미를 얻었던 거고. 그러면 못 올라갔던 게 뭐 있냐라는 걸 찾아야 돼요. 호테신라, 내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엔터주들, 뭐 이런 것도 다 살아있어요. 그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포인트를 잡고 대응하는 거. 그 다음에 가격에 메리트가 없는 건 보지 말자. 올라가는 걸 사는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걸 우리가 매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옛날하고 지금 다른 거는 뭐 옛날에 9% 상한가나 12% 상한가, 15% 상한가 때는 시간이 되게 짧거든요. 변동성이 되게 빨라요. 스피드가 빠르다. 회전율이 높고. 근데 30% 돼서 그 기간들이 되게 많이 길어졌다. 그러니까 잠복해 있지 않으면 수익이 안 나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맥락으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다음에 순환매 빨리 타는 것들로 보면 되고, 지금은 시장이 불안하니까 현금화 수익 난 것들은 현금화 챙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런 포인트를 잡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고요. 미국 시장이 어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금과 은을 좀 잘 보자. 오늘 비트코인도 급락이 나왔고, 비트코인은 2018년 때 생각이 나요. 2,500만원 찍고 급락이 나왔을 때 우리 개인 투자자들 또 젊은 친구들이 정말 많이 힘든 생활을 지냈었는데 이번에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거는 공부만이 살 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가 실력만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들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돼요. 뭐 그게 뭐 머리가 좋다고 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가 나쁘다고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 시장의 흐름들을 계속 일일이 체크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뭐 주식이라는 건 똑같아요. 회귀 본능이 있다 그랬잖아요. 떨어지면 그 자리를 가고 그 자리에 올라오면 다시 떨어지는 회귀 본능이 분명히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이클론들을 꼭 잘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미국 시장은 다운 사이클이에요. 제가 볼 때는 올해는 많이 빠질 수 있는 자리대예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을 뭐 급하게 막 들어가서 막 수익 낸다고 미국 주식을 올해는 보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운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면 나스닥이 좀 많이 빠질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은 들어오겠죠. 그러면서 추세대가 꺾여서 내려올 수 있는 자리대라 여러분들 너무 미국 시장에 뭐 애플, 테슬라 이런 것들 막 들어가서 매수하는 것보다는 조정 줄 때 사자 이거보다는 한 템포 쉬어가는 게 맞다. 우리나라 시장도 공매도 시작되면서 저번 달에 얘기했죠. 공매도가 시작되면 많이 변화가 있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외국인들이 그동안 손가락 간지렸던 부분들, 그 다음 거품 낀 것들을 걷어낼 수 있는 순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매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이 공매도 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밑에 있는 걸 공매도 치는 게 맞을까요? 위에 있는 거를 공매도 치는 게 맞을까요? 예, 빙고. 위에 있는 거 저 같으면 튀겠죠. 밑에 있는 거보다는. 맞죠? 위쪽. 그래서 농숏 전략이 일어나요. 그래서 숏 전략. 위에 있는 걸 계속 팔고 밑에 있는 걸 계속 사는 농숏 전략이 많이 이루어진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올라가 있는 걸 건드리면 안 되고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보면 돼요. 작년에 많이 못 갔던 섹터들을 잘 생각해 보고요. 그런 것들 보면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작년에 못 갔던 섹터는 뭐 정해져 있죠. 유통, 소비자 섹터. 뭐 미국 보복 소비 이런 것들 잘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백신, 여행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 좀 편하게 매매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제가 그 추천 종목 안 줬던 이유를 아시겠죠? 관심 종목. 예, 지금 줬으면 손에 많이 났을 거예요. 예, 다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적재적소에 종목을 봐야 될 때가 있고 보지 말아야 될 때 있고, 제가 종목 안 주고 난 다음부터 시장이 빠졌어요. 한번 보세요, 한번. 예,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 방송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을 만들려고 노력 많이 하니까요. 그 10분 하루에 10분 정도뿐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꼭 들어서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다 참고만 하는 자료들이라 그 뭐 상승하라고 보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만기일인데요. 저는 뭐 만기치고는 뭐 잘 버텼다, 잘 이겨냈다라고 보여지는 하루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내일은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수익 난 것들은 현금화 좀 갖고 있는 것도 방법이다. 이렇게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내일 뵐게요. 에너지 넣어드릴게요. 배우개월 팍팍! 감사합니다.